특별하게 걱정이 되는 이 시대에 다 이렇게 몇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스테이트로에서 저는 카디올로지스트입니다. 회장님하고 또 조선일보에서 주최해서 이렇게 요새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저희가 조촐하게 기자회견해서 프레젠테이션 해드리는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옆에는 애틀랜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Dr. 지오 신지오 의학 박사로 Family Practice 가정학과를 웰스타에서 환자 보시고요. 또 저 옆에는 Dr. 제인 문제인 그 애틀랜타에서 그 infectious disease 질병이라 그러나요? infectious disease가 감염병 그 의사 지금 펠로십 하고 계시고요. 제 마지막에는 그 Dr. 미키 킴 그 애틀랜타에서 내과 의사로서 환자 보고 계십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 슬라이셋은 그 닥터 켈리안 그 조작 KMA 멤버하고 제가 한국말로 트랜스레이트 한 건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Next one.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가 다들 아시겠지만은 한 15년 전부터 그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이라고 SARS라고 말씀을 들어보시고 역사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신종의 그 신기하고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Next slide. 많은 그 분들께서 특히 애틀랜타하고 조지아에 계시는 한국 시민분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애틀랜타 특히 조지아의 그 상황이 어떤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편으로는 그 너무 애틀랜타에 계시는 한국 시민께서 한국에 있는 그 매스 미디어하고 텔레비전 방송 그런 걸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너무 더 한국에 있는 분들 한국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더 걱정하시고 저희가 살고 있는 애틀랜타 조지아에는 어떤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저 김 회장님과 얘기를 하다 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를 하는가 제일 궁금하시는 게 그거는 정말 다들 아시지만 간단합니다. 그 기침 및 재채기 또 손 악수 등 그렇게 인대 대인관으로 전염되는 게 제일 잘 알고 잘 퍼지는 방법이고요. 또 바이러스가 있는 물체나 표면 접촉 후 그리고 또 입, 코, 눈을 만지는 경우 제일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Next. 그 증상은 중요한 게 딱 그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벌써 발열, 섭씨 38도, 또는 화씨 100.4도 이상인데 특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환자분들은 그 고열이 많습니다. 뭐 101도, 102도, 103도, 104도 올라가는 그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기침. 근데 그 감기 몸살, 그러니까 인플루엔자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게 이 기침이 그 가래가 거의 많이 없는 그 기침입니다. 기침 가래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보통 환자는 기침에 가래가 없는 dry, 그러니까 건조한 기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무래도 감기 몸살이니까 호흡이 곤란하고요. Next. 이 COVID-19의 위험도는 감염이 된 분들이 거의 80%쯤은
그냥 자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20%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요새 그 치사율 현재 그러니까 한 1% 정도 되고요. 다른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비교를 하면 보면은 그 인플루엔자 플루는 그 치사율이 0.1%, 그리고 SARS는 한 10%, 그리고 MERS는 34%까지 높았습니다. 근데 제일 그 COVID-19 그 환자들의 걱정되는 그 그러니까 파퓰레이션 환자분들이 연세 80세 이상은 환자 사망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많고요. 적어도 10% 내지 15%. 그리고 합병증 치사율이 약간 좀 더 많습니다. 7%, 10%. 그러니까 고혈압이 심하신 분, 당뇨병 심하신 분, 또 그리고 무슨 다른 그 질병이 있으시든가, 또 담배 많이 태우시거나 아무래도 그 술 약주를 많이 하시는 그런 그 몸에 약간 좀 이상 있는 분들은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Next.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예방을 하나, 그래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첫째는 손을 자주 씻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CDC하고 그 다른 그 의사협체 단체에서 다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손을 미지근 더운 물로, 또 그다음에 그 소프하고 해서 한 적어도 한 20초는 손을 씻어나는 예방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맞추지 않는 것, 또 그러고는 기침할 때 팔이나 종이로 입을 막는 것, 그 다음에는 모든 표면을 살균제로 닦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접촉을 가능한 제어하는 게 저 사회적 그 거리두기 적어도 1m 아니면 더 넓게, 그래서 소셜 디스턴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마스크는 증상이 있는 사람만 착용하는 거지, 또 그렇지만은 마스크를 계속 쓰시는 것도 권장 안 할 수는 없고요. 마스크 쓰는 것도 괜찮고요. Next.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단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좀 이따가 진단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지만은 우선 주치의사에게 알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요새는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텔레메디슨, 그러니까 원격 상담 이용도 아마 빨리 이제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벌써 어느 데서는 그 텔레메디슨이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는 자가 격리, 그러니까 self isolation, 보통 그 집에서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신 다음에 그 모든 예방 방법을 따르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무덕한 경우만 그 병원, 그러니까 emergency room 병원의 응급치료실에 가시려고,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I think that's it. Sure. I'm going to answer in English because my Korean's not very good, but I understood your question. Basically, how do you distinguish between the regular cold versus coronavirus? Because the symptoms can be very similar. 지금 감기 증상하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증상을 어떻게 구별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그 질문을 받았고요. 그거를 이제 감염내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So you raise a really good question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coronavirus and the common cold and flu,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s. So I was just saying that you raised a really good question because it can be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the common cold and coronavirus and the flu, as there's a lot of similar presentations and symptoms amongst those. One thing I would say is that if you compare the coronavirus to flu, coronavirus tends to progress for a couple of days before it gets worse. So in medicine, we say it's more of a subacute type of presentation, versus with the flu, you do get immediately sick. So you'll feel extremely wiped out, just very tired. You'll have muscle aches, you'll have fevers, cough,
potentially sore throat and other symptoms. With coronavirus, as Dr. Shin mentioned, you do have most commonly fever, a dry cough, and shortness of breath. But in other cases, you can present differently with just a sore throat or maybe some diarrhea, actually. So there's been some GI symptoms that have been associated with it. So there is a wide range of presentations depending on who you are and how healthy you are at baseline. So that's why testing is very, very important at this point, because you cannot distinguish based on symptoms alone. 두 가지가 감별하기가 아주 힘든데요. 그래도 임상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의 경우는 며칠 동안 살짝 조금 몸살 기운처럼 이렇게 아프다가 갑자기 확 아프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플루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는 이제 보통 그냥 처음부터 확 아파요. 24시간, 48시간 이내에 노출된 후로 막 몸살이 나고 하이 피버, 아주 고열이 나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데이터가 쌓이는 중간이라서 또 어떤 보고에 따르면 그 배탈처럼 배탈 증상, 다이어리아, 설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증상은 호흡곤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스피tal 그 병원 체계를 아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게 그 너무 호흡을 곤란하니까 그거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많은 그 병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한 점입니다. 다음에 그 신지호 박사님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스머나 쪽에서 약간 아틀란타의 웨스트사이드인데 그쪽에서 가정의 학과 하고 있고 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나기 전에는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게 제 주 잡이었고요. 그 당뇨나 고혈압 그런 거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의 그 일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공부한 것 중에 그 Health Informatics and Medicine 해가지고 그 정보, 의료 정보를 컴퓨터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더 사람이 그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더 이걸 쉽게 이용하고 그 접근성을 높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거기서 마스터를 땄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나오면서 이제 계속 데이터를 관찰하면서 저희의 문제점과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나 그런 기술력을 이용해서 그거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인데 이게 제가 어제 만든 슬라이드인데 3월 19일자로 의하면 토탈 조지아 케이스가 287명이 감염됐고요. 그 사망한 분은 10분 정도 되십니다. 근데 오늘자로 다시 들어가서 봤더니 420명 총 감염되셨고요. 그리고 13명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카운티는 풀튼 카운티, 캅 카운티, 바틀 카운티, 그다음에 디캅 카운티가 가장 아주 많은 이렇게 색깔이 있는 곳, 그것에 감염된 분이 많고요. 그쪽이 원래 인구가 또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히 그쪽이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가장 현재 진료를 하고 환자를 보면서 문제점을 느끼는 경우가 이제 테스트 키트 부족한 게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맨날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의논하는 게 테스트 키트 부족을 때문에 어디서 어떤 경우를 써야 되고 어디 키트가 더 나왔고 뭐 그런 걸 계속 의논을 아침마다 하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디스커션 했듯이 비슷한 다른 호흡기 증상과 아주 감별이 초반에도 어렵고 그 중간 과정에도 어렵고 또 80%는 또 이렇게 증상이 또 마일드하고 그냥 감기처럼 앓다가 낫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의 질병 감별이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개인 보호 장비가 아주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 고펀미 같은 데 가보면 그것 좀 기부해 달라고 의료진이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좀 기부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뭐 공사장에서 하는 마스크도 기부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시면 동네 의원에서 좀 기부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 등 합병 찌는 경우 증상이 더 심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 이제 병원 오시면 더 치료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다 또 따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면역도 또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더 아주 힘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른 감별 도구도 아직 이제 이건 초반의 아이디어였는데 respiratory multiplex CPR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감염 증상을 한꺼번에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이제 병원에는 있었는데 그게 한 2,000불 정도 개인에 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외래에서 하거나 증상이 아주 말다한 사람에게 쓰기엔 너무 비싸고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보험 처리가 외래에서 할 경우는 안 된다 뭐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현재 백신이나 치료 방법은 없고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뉴스 뭐 어제 오늘도 나왔지만 뭐 플라코넬이라든가 그 옛날에 류마토이드 아르트라이티스 류마티스성 질환에 쓰는 그런 약들을 써보겠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뭐 트럼프 프레지던트가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건 다 아직 다 실험 단계고요. 그러니까 웬만하게 지금 정확하게 세이프하게 우리가 다 쓰거나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응법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어떻게 좀 해보자 이건데 테스트를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 정말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경우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각 카운티에서 그런 권고안이 나오고요. 매일매일 제가 회의에서 듣는 말은 키트 떨어졌다, 어제 저녁에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경증인 경우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내 친구의 누구가 감염이 포지티브 나왔다. 그래서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근데 증상은 별로 없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모두 집에서 그냥 자가격리 2주 동안 하는 걸로 집에서 관리하는 거로 주로 지금 recommendation 하고 있습니다. urgent care나 ED가 그래도 조금 테스팅 어빌리티가 있는데요. 여기 가셔도 현재 증상이 그렇게 별로 심하지 않으시면 검사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진만 아주 힘들고요. 그거 검사 허락받으려면은 한 1시간은 전화에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응급실은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방이나 preventative visit,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그 전에 annual visit라 해서 이제 여기선 예방 비짓인데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루틴 비짓 그냥 이렇게 리필해주고 이제 당뇨 잘 관리되고 있으세요. 다음에 오세요. 그런 거의 비짓을 다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의사들의 오피스가 지금 다 그냥 한 1개월에서 3개월치 리필은 그냥 비짓 없이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선 최선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격리 진료실과 공간 부족도 있는데요. 일단 물론 구조가 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큰 건물에 있어서 그래도 여유분이 있는 방이 있어서 거기를 이제 격리 치료실로 설정하고 그런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이 오면 거기에 딱 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과 섞이지 않게 최고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상 조금 왜냐하면 대기실이란가 이런 데서 다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방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은 이제 오자마자 마스크를 쓰시고 이제 대기실에 있다가 격리실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작은 의원의 경우 이런 공간조차 없기 때문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한국에서 만약에 작은 의원에 이런 환자분이 나타나면 그 다음날 다 문을 닫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의심이 되면 불안하신 건 다 이해가 되지만 일단 각 의사분한테 전화를 해봐서 recommendation을 받으시고 이렇게 어디 이렇게 확 나타나서 나 아프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가이던스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방법을 구색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보고 예전부터 조금 이제 만성 질환 관리에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저를 보러 한 30분, 1시간 운전해서 모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또 제가 또 가끔 늦어지면, 환자 보는 속도가 늦어지면 또 1시간 더 기다리시고, 그래서 이제 텔레메디슨이라는 거가 이제 계속 점점 의료계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 스태프를 모두 그런 의심되는 감염 환자로부터 그 전염이 퍼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컨택을 안 하니까. 시진이나 문진, 요즘엔 페이스타임도 있고 스카이프도 있고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진만이, 그러니까 전화를 하게 되면 문진만 가능하지만 이제 페이스타임이나 스카이프를 하게 되면 시진을 할 수도 있어서 얼마나 환자가 더 아파 보이는지, 어디를 이제 뭐 눈이 빨가면 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아니면 발진이 난 거 있으면 그것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조금 더 그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스크린 문진을 자동화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제 컴퓨터가 이제 문자로 그 질문들을 다 보내줘서 이제 뭐 yes no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리아지를 하는 거죠. 그 질병 분류라고 하는데, 그래서 분류를 해서 그 적정하게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그러면 이제 사람이 그 히스토리를 인테이크 하는 것보다 더 조금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텔레메디슨도 지금 이제 새로운 발표가 나는 게, 그 정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서도 전부 지원을 해준다고 요 며칠 사이에 긴급 발표가 났기 때문에 어떤 의원의 그 지금 수익이 감소된다든가 그런 거를 또 줄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원격 진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 차트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그 환자가 증상을 입력합니다. 뭐 폰이나 디바이스, 자기 뭐 컴퓨터나 이런 거에서. 그러면 이제 의료진이 리뷰를 하면서 아니면 컴퓨터가 리뷰를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그 문진 정도니까. 그런 다음에 분류를 해서 만약에 아주 심하고 그 호흡곤란 증상이 있고 아주 그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는 다 병원과 응급실로 보내주고요. 그리고 보통 한 2주 이상의 호흡기 증상인데 뭐 별로 코비드한테 노출된 건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점점 조금 안 좋아지고 점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의원 진료나 아니면 뭐 방사선 검사, 엑스레이든가 이런 걸 찍어서 폐를 검사를 해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만약에 경증이나 뭐 그냥 카먼 콜드, 그냥 감기 증상, 옛날 같으면은 혹시 불안하니까 그냥 그 의원에 가서 좀 봐달라고 할 텐데,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의원도 그 코비드 때문에 걱정되고, 아니면 병원도 또 가면은 혹시 내가 더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쪽에서 그 환자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건데, 2주 정도는 그냥 집에서 자기 관리하면서, 보통 그 데이터를 보면 감기 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뭐 크게 약이 엄청 도움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증상만 관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소아과 같은 경우 보면 뭐 꿀물 치료가 더 다른 감기 약보다 더 낫다, 뭐 이런 발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경증이나 뭐 특별히 자기가 조금 정말 힘들지 않다 그러면은 2주 동안 셀프 자가격리를 해주는 게 가장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 도움이 되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커뮤니티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진료에 대해서 그 코로나 이후에 긴급 발표가 났는데요. 그 웨이버 1135라고, 그 예전에는 그 원격 진료를 하려면 엄청 조건이 까다로웠거든요. 그리고 뭐 의사여야 되고, 뭐 히파 컴플라이언스를 해야 되고, 뭐 그래서 아무튼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는데, 이제 웨이버가 생기면서 그냥 웬만한 정도로 되면 그 히파도 다 해주고, 그 코딩도 다 이제 알아서 거기서 해주겠다고, 일단 환자를 원격 진료로 봐라, 이런 식으로 권고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도 우리가 쓰는
그런 코드를 잠깐 modifier만 붙여가지고 해라 그런 식으로 권고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원격 진료를 아주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환자분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워낙 미국의 의료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빌링에서 많은 그런 이슈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가 동의를 하고 이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빌링이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화상 진료나 원격 진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So the issue with wearing masks, it helps us because we can't stay 6 feet from the patient. We have to examine the patient. We have to come inside 6 feet. If the patient's coughing and sneezing, yes, we will breathe it in. But for the most people, you can stay 6 feet apart. So the mask, the problem is, you're not going to breathe it. You're going to touch it and touch your face. When you wear a mask, if you watch people wearing a mask, they're always adjusting it because it's uncomfortable. It's too hot. It's hard to talk. So then you touch your face more. So you're more risk of getting in the infection. Now, if you're sick, a cold, allergy, you're coughing, wear the mask so you don't give it to other people. 닥터 킴이 말씀하신 거는 일단 마스크는 내가 그 아픈 거를 막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걸 더 막는 의미가 있고 그 만약에 내가 아프면 이거를 써줘야 다른 사람이 그 아프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는 이게 드롭릿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침할 때 나와서 공중에 있다가 이 서비스에서 한 몇 시간 있고 그러면 이 서비스를 누가 터치하고 다시 얼굴을 하면 이렇게 해서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CDC 권고안도 보면 그 드롭릿 갖다가 뭐 그 컨택 갖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건 이제 그 에어로솔 그 이게 기침에서 나오는 공기 감염이냐 아니면 이런 거를 만졌을 때 감염이냐 그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공기 감염인 경우는 엄청나게 프로텍션을 해야 되고 이거 그냥 터치 감염인 거는 그냥 그 만지는 것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젠가 그제부로 일단은 그게 약간 정치적인 게 있긴 한데 이게 반반인 경우라서 일단 예전까지는 드롭릿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 싸매야 되는 그런 그 보호장구를 입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그거를 넣지만 않으면 이 서피스 그 컨택 감염으로 그 그레이드를 낮췄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 정도는 그렇게 그런 개인 보호장구의 부족함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낮췄는데 이제 약간 꺼림칙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컨택을 항상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고 그거는 확실히 저기 하니까 물론 에어 드롭릿도 만약 기침하고 또 완전하게 증상이 있는 경우는 And it's a cough or sneeze within 3 to 5 feet. So if they're 12 feet from you, that droplet's not going to get on you. But if they're 12 feet in front of you and they're coughing here and you will come and you touch this and touch you, you will transmit it that way. It will take an hour to clear the air. So when we have patients who come in that we think maybe has coronavirus, we will lock the room after the patient leaves for 1 hour. And then we clean everything, all the surfaces. Can I add to that? I will say probably the droplets themselves don't stay in the air for even an hour for that Right. long. It will fall to the ground kind of immediately after somebody coughs or sneezes. And I think this question is coming from the question of how can I protect myself and how can I protect my family? The best thing you can do is wash your hands and use hand sanitizer. But if you're at home, you can just wash your hands with soap and water for 20 seconds. You can sing happy birthday twice, and that's 20 seconds. And the other thing that was already mentioned in the presentation is don't touch your face. So just as we're mentioning, the way you get this infection is really from touching surfaces that have the virus on it and then touching your face, which you can get into your mouth, your nose, your eyes, and that's how you get the infection.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 감염의 경로는 보통은 그냥 직접적인 그 기침 그 분자들이 와서 한다기보다는 그 기침을 하고 이 서피스에게 붙었다가
그 다음에 그걸 만지고 다시 그거를 내 얼굴이나 이런 걸 만질 때 눈, 코, 입으로 다 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손을 잘 씻는 거. 그래서 20초간 씻으라고 그 생일 축하 노래를 하면 2번 하면 20초가 된다고 하거든요. 뭐 아무튼 어떤 노래를 하든 20초를 해서 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뭘 만지면 씻고 뭘 만지면 씻고 그런 습관이 가장 중요한 그 감염 예방의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점은 저 마스크는 환자가 쓰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하세요. Okay, 제가 지금 I'm gonna ask in English. Okay? Oh, that's fine. I'm moving a little forward. This is from people who have coronavirus. You mentioned earlier the percentage of 80% who's surviving, 20% who's not surviving. The 80% who's surviving, let's say hypothetically, I'm moving forward, and you got the coronavirus. You have the coronavirus. So after you have this is kind of, I don't know if it's too early stage to ask you this. If you have the symptom, you go to hospital and they find that you have it. And likely of recovering is pretty high for younger people. We understand that part. What is the effect of side effect and permanent damage to your organ? Can that be all recovered? 질문은요? 지금 하신 질문은 이제 만약에 이런 그러니까 80% 20% 아까 대충 통계가 나왔는데 이렇게 20% 정도 아주 아픈 분들이 그 이제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제 살아남으시면 그런 만성적으로 어떤 그 폐 증상이나 이런 거를 할 수 그런 증상이 그런 합병증이 나중에 오는지 그게 질문이죠. Yeah, is it permanent Yes. damage or is it recover fully once if you recover? So that is actually data we don't have now. Because if you think about it, the virus has only been since That's December. what I was getting. Yeah. So in terms of long term, and we're talking about patients who are sick enough to be in the hospital. Okay. So those patients, for the patients who have, they've had bronchitis, they have pneumonia, when you recover fully. So our hopes is that with coronavirus, when you recover the milder ones, you will recover fully. But in terms of the patients who are in the hospital who are sicker, we don't have enough data to know what is it going to be for them 6 months from now, 6 years from now, 16 years from now. So because we've only have data from the last 3 months. This is a very simple question. 간단한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답은 죄송해요. 대답은 이제 아직 그렇게 데이터가 쌓인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 3개월 정도밖에 만성 질환이나 이런 거랑은 아직은 저희가 모르고요. 이게 다 신종 바이러스고 그러니까 웬만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프다가 조금 이제 회복이 되면 다 정상 기능으로 돌아가는데 이 경우에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히 저희가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심장내과 카디올로지스트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저께하고 그저께 4시간 동안 그 아메리칸 칼리지 카디올로지라고 미국 그러니까 심장내과 의사 협회에서 그 중국 그 우한에 있는 그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그러니까 아픈 환자들을 병원에서 치료한 중국 그 심장내과 의사들하고 웨비나를 했는데요. 제가 가만히 봤는데 우선 그 중국에서 12일부터 1월 2월 3월 달까지 이번까지 중 환자들이 그 나서 퇴원하시고 그런 환자들도 이제 저희가 공부를 그러니까 그 중국 심장내과 의사들이 공부를 하고 저희가 그거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 미키킴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질문하세요. Okay, 간단한 질문인데 translation 좀 잊어버렸어요. Okay, I never taken any flu shot in my life, and they always say flu shot 하는 거잖아요. They say taking flu shot, it will help, with the immune system. And 이제는 받으실 거죠? 아니 해야 되는지. That really 100% recommended for the coronavirus. Does that help? Not with coronavirus. Okay. No, it's because, yeah, you can, if you want I've never to. taken one in my life. so. I would just say you should always consider getting a flu shot. You should really just get it. It does not work against coronavirus, but the flu is actually still, it's still flu season now. The flu still kills
thousands of people per year. Do you have the data for this year? So this year, the flu season has been a little worse than previous years. It's not the worst we've had in the last, I think, 10 years. There was, I forget which year it was. 2017, I believe it was pretty 2017-18, bad. At 63,000 deaths. Yes. So influenza in 2017, 2018 winter in the United States had 63,000 deaths from flu. 그 플루가 6만 3천 명의 사망자를 냈고요. 그래서 그 플루 예방 접종은 항상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플루는 이제 그나마 우리가 백신이 있는 거고 매년 바뀌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데이터가 또 새로 나오고 있는 게 코로나에 대해서 물론 코로나 예방 접종은 없지만 코로나랑 다른 그 감염, 그러니까 폐를 감염시킬 수 있는 다른 감염이 같이 온 경우는 더 심한 경우가 많다고 그런 보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감염에 걸리면은 이제 뭐 플루의 가능성도 있고 코로나의 가능성도 있고 다른 뭐 라이노 바이러스도 있고 뭐 kok사기 바이러스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 레스피레이터리 바이러스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감염 내가 그나마 예방을 나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플루잖아요. 그리고 플루는 아직도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 플루와 다른 코로나랑 다른 감염이 되면 그 우리 그 면역 체계가 아주 그냥 싸우다가 힘들어가지고 다 바닥이 나기 때문에 그나마 플루를 그래도 트레이닝을 시켜놓으면 그 싸우는 이뮨 셀들은 그나마 펑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는 우리의 면역력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만약에 걸릴 경우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을 해도 걸렸다. 근데 내가 플루샷을 맞아서 플루는 나를 건드리지 못했다. 그러면 더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플루 백신은 무조건 뭐 크게 아주 심한 합병증의 경우는 아주 0.0001% 뭐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그 베너핏 레이쇼하고 리스크를 보면 아주 베너핏이 높은 플루샷이니까 그리고 공짜고 어디 가면 뭐 돈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플루샷은 꼭 맞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질문 하나들 받고 끝내죠. 질문하세요. 사실 오늘 이곳에 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셔서 질문들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얘기하셨는데 아주 person하게 네, 그 하나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데요. 지금 이태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400명 이상이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사망자 수가 적은데 이게 어떤 변형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 지역 특성상 아니면 어떤 그런 어떤 그래. 저희 좀 조심해야 되고. So, Yeah. Yeah, so the reason the differe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Italy. So in South Korea, they did screening everywhere. If you were mildly symptomatic, they did drive-by screening. So, and they told people, stay home, leave the restaurants, don't gather. And South Koreans were very good. They followed that. They washed their hands. They, were really about contact. Information, the government would put information everywhere. And so people learned how the virus spread. They learned how to stay away from each other. The problem with Italy, so if you have a disease that causes 20% of the people who get it to be in the hospital, if you have 400 people or 100 people, that means 20 people will be in the hospital out of 100. But if you have 1,000 people have it at the same time, it's 200 people. Think about your average hospital. How many beds are there? So the problem what happened in Italy is they didn't do social distancing. They didn't do self-quarantine early enough. So there was a higher spread, and the reason why there's 3,000 deaths is the hospitals were overrun. So even the sickest patients couldn't get treatment. And unfortunately, they made a decision that the patients who couldn't survive, elderly, over the age of 80, they weren't going to treat them because they needed the resources to redistribute. We don't know where the United States is going. We hope that we will be like South Korea. We hope that we will not be like Italy. 딱 한 개만 왜냐면 네. 닥터 킴이 설명하신 거는 이탈리아의 경우와 그 한국의 경우가 다른 그 이유는 한국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사람들 집에 있게 하고 그 전파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탈리는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확확 퍼지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동시에 아파서 병원에 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병원의 인력은 한정돼 있고 베드도 한정돼 있고 자원이 한정돼 있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몰려오면 이걸 치료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해야 될 의사 입장에서는 병원 입장에서 사회 입장에서 정해야 될 누구를 살릴까. 이 80살의 노인이 그 죽을 가능성이 어차피 높으니까 이 사람을 살려야 되나 아니면 40살의 건장한 청년을 살려야 되나. 그러면은 이제 물론 여기에는 아주 윤리적인 문제와 복잡한 문제가 가게 되지만 결국은 40살의 청년을 택하게 되고 80살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가 그 많은 의사들이 나와서 너네 US 너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 호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그거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각종 큰 도시들이 지금 셧다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늘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병원이 준비할 시간을 갖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조금씩 아파서 그나마 병원에 오면 그래도 이제 그 도움을 줄 수 있게 그래도 그 젊은 사람을 그 호흡기에 달고 그래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면 그 면역 체계가 일하는 동안 조금 기다려주면 그래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더 많게 할 수 있게 지금 노력을 하는 중이근데 미국도 너무 큰 나라고 그런 지금 검사 장비가 너무 부족하고 또 이제 그 개인 보호 장구도 너무 부족한 상태라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게 아주 기도하고 있죠. 한국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게 아주 기도하고 있죠. 선생님 질문은 이 비용이 꽤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이 비용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네는 음식이 뭘 좋습니까? 음식 같은 경우는 그냥 food would be helpful. 그러니까 이런 급성 간염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아프다 그러면은 수분 공급이 가장 중요하고요. 너무 그 맵고 짜고 달고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보통 건강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그렇다고 막 100만 원, 뭐 몇천만 원 쓰면서 아주 건강식을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신선한 야채나 뭐 과일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원래 건강식 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고 이제 소화 좀 잘 되는 거 어른분들은 그런 거 드시고 그다음에 수분 공급 그 탈수가 되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My question is very simple. So, do medical doctors get any training pertaining to coping with a pandemic like the coronavirus 19? So, when they are in medical schools or during internship or residency? I would say the answer is probably no. We don't have specific pandemic training, but people in infectious disease, actually just people across the board, do get training in like protective equipment. We've had to do increased training for that, specifically for coronavirus in the last 2 weeks or so at different hospitals, but we talk about past pandemics, we don't necessarily, prepare for a future one, which maybe is something we should think about doing now that we have experienced this. 특별히 뭐 트레이닝을 받지 않고 그냥 뭐 역사적으로 공부는 하죠. 1917, 1918 그쪽에 뭐 플루라든가 그런 경우에 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 거를 읽어는 보지만 뭐 실제 경험하는 의사들이 아주 그런 걸 경험했던 의사들이 아직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읽어는 보고 이제 뭐 CDC나 이런 경우 에피데미올로지스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도는 데를 또 찾아가서 공부하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지식을 빌려가지고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라 권고안이 나오면 그거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그 극소수의 미국에서 취임하는 의사들이 미국 그 병원 군인병원 메디컬 스쿨 아니면 미국 군인 의사관 분들은 아마 그런 그 트레이닝을 좀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하나만 들으면 더 받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여쭤본 질문인데요. 지금 지난 2-3주 동안 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몇 개의 그 방역 업체들이 이제 하는 말들이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독을 하잖아요. 집을 방역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 소독 그게 진짜 그 효력이 있는 건지 또 아니면은 소독을 한 후에 바로 우리가 또 이제 이야기를 하다 뭐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와서 하고 나면은 그냥 또 다시 감염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건지 지금 이거 많이 지금 So if you've cleaned your house, you cleaned the surface, the doorknobs, all of those type of surfaces in your hous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when you come home, first thing, wash your hands. Really, when you walk in the door, put stuff down, wash your hands. If you're living in your house by yourself, the only person who can bring coronavirus in your house is you. If you're living with 3 or 4 people, everybody, when they come in, they need to wash their hands. But if you have a party of 10 people, then I would clean everything down. I wouldn't recommend having 10 people, but then that's everybody who can bring it into your house. 이제 소독, 공기 소독 그런 거에가 이제 효과음이 있는지였고, 그 닥터 킴이 레코멘데이션 하는 거는 추천하신 거는 손 씻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단 만약에 혼자 산다고 가정을 할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만 혼자 이제 잘 씻어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10사람 뭐 그 이상은 안 되지만 지금 10사람이 만약에 왔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다 컨트롤을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열심히 닦아줘야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기 중에는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아요. What was that? 30 minutes? 1 hour? So I don't think it's it's even not that an long. hour. We only do it close the room for an hour to be sure. 그러니까 1시간도 안 돼요. 그 공기 중에 있는 거. 그래서 공기 자체를 소독한다기보다는 이런 서피스를 닦아주는 게 만약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더 프리코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열심히 서피스를 닦아주고 내 손을 닦는 게 그게. Can I also say one thing? People are asking about restaurants and takeout food. So, or, having, Uber Eats delivered to you. Yeah. So when they bring food to you, have them delivered to your door and leave it. Let it sit there for a short while because the person's been in your doorway. Then take it in, bring it in your house, open it, have a spoon and a plate, take the food out, put it in there, throw this away, wash your hands. Then heat up the food.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 쓰는 게 그렇게 알하지가 않잖아요. 한국서 많이들 쓰시니까. Right. 얼마 전에 여기 잔스크릭에서 한국 여자분이 마스크를 하고 전화를 했더니 이제 미국 분이 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너 상당히 루드하다고 한 게 뭐 있어요. 마스크 쓰고 전화하는데 미국 사람이 보기에는 마스크를 쓰면 perhaps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지금 여기 박사님들 미국 분들하고 일을 많이 하시는데 Do you guys recommend we should wear a mask? And I know she said you don't need to wear a mask. 그러면 Yes. Can I answer that? 어떻게 우리가 I know this is not really medical terminology question. But, That's okay. I mean, should we not? I know the government or state government people don't even mention about masks. Well, so I think there's actually 2 big reasons not to wear masks. As Dr. Mickey Kim already mentioned, that masks just increase the kind of urgency or the temptation to touch your face. And that's what you don't want to do. So unless you are sick and you are coughing and you feel like you have some type of respiratory infection, you should not wear a mask. The general public should not. So that's reason number 1. Reason number 2 is that the healthcare system is running out of masks very quickly. So hospitals, clinics, but mainly hospitals where healthcare workers are putting themselves in danger every day when they're seeing patients, they don't have masks. I have seen it with my own eyes. I've been in a couple of different hospitals in the last 2 weeks, and they have big shortages on masks, so they're not able to use the protective equipment that they need for the patients that are actually sick and need attentive, urgent care or emergent care. So in order to help our healthcare system, which is very much underprepared for this pandemic, I would say please avoid buying masks because there are people who really need them more than you do. I also think it's my responsibility to inform everyone how serious this coronavirus is. I don't want people to panic.
but I think we are heading towards the trajectory that Italy has been experiencing more than Korea. I think we are far behind on our testing. We're far behind we were not able to contain this. So I think everyone needs to do their part and stay in their homes, stay 6 feet away from each other, wash your hands, don't touch your face. There are still a lot of things that the general person can do to help us in this pandemic. So please just be aware that your actions do matter and that the small decisions you may not think about in a regular day can protect the rest of our country. 이제 지금 설명하신 거는 일반 그 건강하고 증상이 없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으신데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마스크를 쓰다 보면 그 통계적으로도 이제 나온 게 자꾸 자기 얼굴을 만지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염률을 높일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감염을 더 옮기는 그런 증상이 높을 수 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이제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마스크가 거의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계속 마스크를 사게 되면 그리고 필요 없이 그 계속 쓰게 되면 그럼 그 실제 현장에서 환자를 봐야 되고 우리를 스스로 보호를 해야 더 환자를 오래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 마스크 보호기구를 못 하기 때문에 더 아프고 또 감염이 돼서 일을 못하고 그런 환자가 더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탈리아처럼 그렇게 완전히 그런 많은 사람이 갑자기 한꺼번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와서 그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여야 되는지 결정하지 않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현 상황으로는 불안한 게 그 테스트 키트가 없기 때문에 한국처럼은 아주 잘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쓸데없이 마스크 사고 그 다음에 끼지 마시고 그거를 그 헬스케어에 가서 더 도네이션 해주시고 그리고 얼전 케어 이런 데 도네이션 해주시고 하스피탈에 도네이션 해주시고 그러면은 Yeah. 그나마 우리가 그 살아남는 기회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Because the difference between you and us is you can stay 6 feet away. I can't stay 6 feet away and examine a patient. 그 차이는 저희는 이제 환자를 볼 때 6피트를 이렇게는 환자에서 검사를 못하죠. 근데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는 서로 6피트씩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뭐 잘못해서 뭐 재채기 하고 이랬을 때 뭐 트러플이 있어도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되니까 그 헬스케어를 위해서 자, 헬스케어를 위해서 오늘 여기 그 참여하신 그 Dr. 미키 킴하고요, Dr. 제인 문하고 또 Dr. 지우신 감사드립니다.